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 2장 계속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2장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의 우리가 역사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재를 보시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39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에 대한 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요걸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다니엘서 2장의 요 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뭐가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족 시대가 등장을 하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가족사회, 시족사회, 가족사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족사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커집니다. 이제 조금 더 커져가지고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부족 시대가 돼요. 부족. 네. 뭐 아직 나라는 아니고 부족. 네. 그래서 부족 사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더 커집니다. 이제 부족들을 점령하고 또 부족들이 커지면서 뭐가 되냐면은 이제 국가가 돼요. 왕이 등장합니다. 왕. 근데 여기서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도시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 네. 그래서 뭐 소돔에도 왕이 있고 뭐 고모라에도 왕이 있고 바로 그런 시대죠. 그래서 도시 국가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더 커집니다. 이게 조금 더 커져요. 뭐, 언어가 다른 지역을 점령하고, 뭐, 한 부족만이 아니라 또 그 작은 도시국가만 아니라 뭐, 여러 도시국가들을 막 다 지배해요. 자, 그래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제국시대. 네, 큰 나라, 한 나라가 여러 지역, 뭐, 이집트가 뭐 중동, 또 아프리카 뭐 다 이렇게 점령해서 지배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국 시대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국. 네. 자, 이때부터 역사는 이제 큰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해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죠. 진행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아수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벨론,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메데바사,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헬라,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와가지고서는 하나의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예,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실 로마는 당시에 유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까지 그야말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바로 그런 거대한 제국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은 머리, 그 다음에 가슴과 팔, 그 다음에 배 밑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이런 우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인류 역사를. 그럼 이제 역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누어져요. 우선 로마가 나눠집니다. 로마가 395년에 동서로 나눠져요. 동서로.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눠져가지고 서로마는 로마 본토 유럽 쪽을 말하고 동로마는 지금의 터키 쪽, 아시아 쪽을 이제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로마는 BC, AD, BC와 AD는 뭘 말하는지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이전 시대를 우리가 약자로 BC라고 합니다. 그리고 AD는 아노 도밀이라는 라틴 말로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후. 이래서 BC, AD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AD 47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AD 1453년에 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로마가 이렇게 476년에 망한 다음에 그 지역권에서는 뭐가 등장합니까? 이제 하나의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유럽에서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하죠. 이제 뭐 네덜란드, 또 뭐 포르투갈,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영국 막 이런 여러 개의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세계를 지배해 갑니다. 하나의 나라가 지배하던 세계를 여러 개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이 인도, 또 뭐 프랑스가 아프리카, 또 뭐 아시아, 그다음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또 뭐 그런 남미, 중남미 이런 나라들, 이런 세계를 지배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이 유럽의 여러 개 하나로 있던 이 로마 제국 하나가 있던 지역이 사실 알고 보면 유럽입니다. 이 유럽이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서 보니까는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딱 보니까 해가 지는 쪽이다. 그래가지고 이 책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해가 지는 쪽이다. 이래서 유럽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로마가 사라지면서 유럽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개의 강대한 국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중남미 뭐 이렇게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열강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강시대. 그리고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식민지 시대예요. 식민지. 네, 세계가 이제 식민지화돼 갑니다. 이때 이제 유럽에서는 바로 르네상스 혁명, 문의 혁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기존의 이제 신학 중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인본주의 역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산업혁명, 그래서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이제 세계는 새로운 이제 역사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업시대라는 것이 뭐예요? 제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품을 만들려면은 노동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도 있어야 되고, 만든 거 갖다 팔아먹을 시장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열강들은 앞다퉈 가면서 뭐 신대륙 뭐 발견이다 뭐다 하지만 사실은 남의 나라 가가지고선 다 점령하고 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또 자기들이 만든 물건 갖다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나라의 자원 몽땅 갖다가 자기들이 원료로 쓰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제 문명이 먼저 발전해 있다 보니까 총칼 대포 앞서가지고 가니까 다 꼼짝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 이제 이런 역사, 이제 아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속에 이제 또 누가 동참합니까? 나중에 이제 뭐 미국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도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세계 열강 시대가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또 발전을 해요. 이 역사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계속 사람들의 생각이 더 발전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러면서 다양한 역사의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슨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까? 이제 그래서 이 열강 시대의 마지막 상황에 와서는 유명한 게 하나 등장을 하죠.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재창됐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죠. 민족 자결주의. 이게 뭐예요? 자기 땅은 자기 민족이. 그 나라는 자기 민족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면서 세계는 무슨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독립 열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독립 열풍. 여기에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게 되면서 세계는 유럽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사실 유럽은 다 이제 황폐화되기 시작을 하고 그 속에서 세계를 더 이상 식민지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어지게 되고 또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독립의 열풍들 이런 거에 의해서 세계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게 바로 독립국가 시대입니다. 그래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을 막자 해가지고 사람들은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죠. 이때 이제 가입한 나라가 중심된 나라가 26개.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국제연합, 오늘의 유엔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에 그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51개의 나라가 주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날에 오면은 193개 정도, 193개의 나라가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는 이제 뭐가 되고 있어요? 독립국가 시대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자기 나라는 그 나라 백성이 통치하게 되는. 물론 지금도 몇몇 곳에서 그렇게 민족
이제 국가 운동이라든지 뭐 독립 이런 것들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대체적으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독립 국가는 이루었지만은 요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 뭐예요? 1917년에 공산주의가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을 이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제 하면서 세계는 이제 공산화와 민주화 이 두 개의 양대 세력 대표적으로 미국과 이제 소련 그래서 어느 편에 서느냐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미소 냉전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뭐 양극 시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독립은 했지만은 공산주의 편에 쓸 거냐 아니면 민주주의 편에 쓸 거냐 어느 편에 쓸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의 하나의 중심이 됐던 겁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지나갔어요. 이것도 이제 공산주의가 막을 내려버리고 이제 이런 시점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이제 뭐가 이제 중심이 되냐면은 경제가 중심이 됩니다. 이제 경제.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끝나면서 이제 경제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WTO라고 하는 세계 경제 시장의 뭐 그런 시장의 그런 룰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어떤 뭐 이념이나 또 어떤 뭐 사상이나 뭐 어떤 그 뭐 가치나 이런 게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경제로 이제 통일이 됩니다. 경제로. 그래서 경제로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세계의 모든 것은 다 이제 하나의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또 무슨 뭐 한국 시장, 뭐 이렇게 유럽 시장. 그래서 시장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습니까? 서로 이제 뭐 공산주의하고 우리나라, 뭐 러시아하고 우리가 서로 이제 팀워크를 이룬다든지 또 뭐 지금 개성공단 말이 많지만은 또 그런 북한과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 오직 중심은 이제 경제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이제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은 한 단계 더 발전해 와 있습니다. 경제가 중심이 되면은 경제 논리에 의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이제 되게 되냐면 세계 모든 물건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시장에 나오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시장에 나오면은 어떤 물건 잘 팔리고 잘 사겠습니까? 바로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력은 바로 값이 싼, 그 다음에 기술이 좋고 물건 값이 싼 물건을 이제 선호하게 되죠. 뭐 자동차, 그 다음에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뭐 전자기기, 뭐 할 것 없이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값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이제는 이제 값싼 노동력하고 선진 기술이 결합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힘에 의해서 막 다 통폐합시켰던 것들이 지금은 서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합쳐지는 지역별로 합쳐지는 뭐 아시아, 그다음에 뭐 유럽, 그다음에 뭐 또 아프리카, 또 그냥 뭐 중남미 미국에서 그런 뭐 그런 어떤 동맹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서로 지역과 지역 간의 그런 뭐 시장 이제 그런 협력을 위해서 뭐 이런 이제 동맹을 맺고 연합하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초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더 이제 지난 날에는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대는 뭘 따라가야 될 것인지 뭐 어떤 것이 선생님인지 뭐 어느 것이 배워야 될 내용인지 다 사라져 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의 가치다. 사실은 공산주의를 추종한다. 그거는 칼 막스의 이론을 따라가는 거고 칼 막스가 선생님이고 뭐 그런 어떤 또 민주주의적인 어떤 체제를 따라간다. 어떻게 보면은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그 위에 민주주의를 발전했던 선생님들을 따라가는 거고 자본주의 그러면은 결국 또 어떤 그런 그 자본주의 이론가들을 따라가는 거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을 이끌어갈 진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라는 거죠. 뭐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칼막스도 아니고 뭐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또 무슨 뭐 그런 유명한 자본가들도 아니고 바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희망을 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아니고 뭔가 따라와라.
이게 바로 생명이다라고 가르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는 뭐가 올 거냐? 이거 우리 모르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떤 세계가 될 것인가를 사람은 몰라요. 뭔가를 지금 새로운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어떤 이론, 인간이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세계가 될 것인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가 소경이 아니라 미래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어요. 네, 세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겠지만은 큰 틀 속에서 보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놓고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 역사의 흐름. 처음엔 가족, 아담과 하와의 가족, 그 다음에 부족, 그 다음에 도시국가, 그 다음에 제국시대. 성경에서 보여주는 제국은 이집트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와가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로마가 지배하던 세계를 그 로마 제국 내 유럽에서 일어났던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제 세계를 이제 지배하는 열강시대. 그 다음에 독립시대. 이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소 냉전 시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시대.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그런 대표적인 냉전 시대.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는 경제 시장화 시대. 그래서 하나의 세계가 하나의 시장. 그래서 요즘에 정치자들은 딴 나라에 순방하고 그러면 뭐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경제, 돈 많이 꿔고 또 꿔주고 그리고 뭐 물건 잘 팔 수 있도록 길 만들고 오고 뭐 물건 팔고 오고. 이게 세일즈 시대입니다. 이게 그거 잘해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서로 또 같은 이익을 위해서 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같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짝을 짓는, 옛날에는 칼과 창으로 억지로 이렇게 통폐합했다면 지금은 이제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통폐합돼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세계는 이제 앞으로 단일 정부가 들어설 거다. 뭐 세계는 단일 정부, 하나의 정부가 들어서지 않으면 세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분명하게 모르면서도 가고 있죠. 이 역사의 흐름. 누가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닌데 흘러가는 역사. 그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바로 뭐예요?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놓고 이 위에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시대는 이집트부터가 아니고 다니엘의 시대는 바로 바벨론부터 시대입니다. 바벨론. 그래서 정금은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은 바로 그 다음 나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메데바사. 그 다음에 동해 나라는 뭐예요? 바로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등장했던 그런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그 다음에 요 이야기는 계속 등장해요. 7장에도 등장하고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 등장하면서부터 로마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기서 로마가 나눠지잖아요. 역사의 흐름 속에.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열강이 독립국가 시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니엘서 2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하나의 제국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라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독립국가들로 등장하는 시대. 요 시대가 바로 인류 역사에서는 마지막 시대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잖아요. 뭐 발가락 다음에 어디 내려갑니까? 그래서 발가락까지 가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역사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역사는 오게 되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역사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뜨인돌이 오는 거예요. 뜨인돌이.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지구상에는 이제
뜨인 돌이 등장하는 그 시점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뜨인 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 또 인류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꿈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을 다 팽개치고 극단주의적인 종말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극단주의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가 임하게 되고, 사실 우리들의 꿈, 제가 천국운동을 수십 년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다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꿈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꿈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꿈.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도 병원에 실려 가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간절한 꿈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또 영원히 죽지 않고 복되게 살아가는 자녀들과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꿈이 이거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약한 자는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이런 거. 이거 참 인간이 만들어놓은 인본주의가 만들어놓은 진화론적 가치관. 이거 없는 세상. 모두가 다 평화롭게.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정말 세상의 모든 환경은 다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화되는 그런 환경, 덥고 춥고 막 이런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없는 복된 세상. 모든 사람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돈이나 힘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 그런 세상. 나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 이런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뭐 미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다면 이거 다 떼치고 그만두고 거기를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세상 정치에 있습니까? 또 정치를 가지고 이룰 수 있나요? 돈에 의해서 이룰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우리의 간절한 꿈은 바로 이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 이러한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믿으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거쳐서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극단주의적인 종말론적인 입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 인생의 꿈이 실현되는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오늘의 삶도 희망을 갖게 되고 더 바르게 살게 되고 세상에 아무리 곁길로 가도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마지막 무대, 바로 그 마지막 무대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에 깊이 빠져서 졸고 자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이미 다 이렇게 흘러갔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시대입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로마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모든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발가락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얼마나 갈른지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역사 전체, 다니엘서 2장에서 보여주는 역사는 이것이 마지막 무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런 소망을 바르게 가질 때 이 세상에서도 지금 세상에서 물질적인 면을 가지고 희망을 갖는다면 이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가올 거룩한 나라, 다시 오실 주님, 그 속에서 이루어질 우리들의 영원한 행복,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꿈꿔야 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행복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과 희망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오늘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대한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